안녕하십니까, 강남입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요일마입니다. 부산경마장 8개 경주가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서울경마장 같은 경우는 좀 루즈한 편성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부산경마장은 편성 자체가 굉장히 빡빡해요. 아무래도 배당 자체는 서울경마장보다는 부산경마장 쪽에서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주간이 되어 있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8개 경주가 1경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혼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배당보다는 역시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주 성격에 맞는 역시 배팅 전략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4경주, 6경주 그리고 마지막 8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경주는 10마리 X이긴 한데 그래도 팔리는 마필들의 전력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4번마 금화 어댑트 그리고 6번마 금성, 요 두 마필이 됐게 되는데, 일단 이번 경주는 요 두 마필이 기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센 마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4번, 6번 동반의 입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화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뷔전이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주행하면서 때 상당히 스피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혈통적인 기대치도 그렇게 장거리 혈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거리에 조기 완성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주 적응 자체가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선행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역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금화 어댑터가 역시 주행검사 때 그 깔끔한 발주 그리고 끝걸음도 완전히 살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데뷔 전부터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6번마 금성도 이것도 능력 마필이에요. 금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5월달에 주행검사를 치르고 데뷔가 조금 늦었어요. 2달. 그러면서 이제 마체중이 많이 불어났죠. 그때 당시 이제 31kg 굉장히 많이 불어났는데 컨디션은 나쁘진 않았어요. 역시 그러면서도 3세 갔다 됐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선행 경합을 했어요, 외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금화 어댑터가 이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죠, 안쪽이기 때문에. 뭐 금성도 선행 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금화 어댑터가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뽑아내면 금성이 외곽에서 지난번처럼 무리만 안 해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능력 마필 두 마필이 출전했기 때문에 요 복승식은 6번, 4번 요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유력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복승식은 큰 이변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죠, 사실. 워낙 저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복에 대한 메리트를 노리고 한다면 이 화려한 순간이나 뭐 카우보이 룩, 여기 이제 2번 톱 랭커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화려한 순간 같은 경우는 역시 좀 공백을 가지고 나오죠, 2달. 그리고 기본 능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 마필이 원래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스피드가 많이 나와야 되는 혈통이에요. 근데 이제 주행검사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발주가 안 되고 데뷔전에서도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이었죠. 8월 16일날 주행 재검 때도 뭐 전혀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마필이 입상을 하려면 걸음의 변화, 스타트 능력이 보강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 뭐 힘이 덜 차서 그런지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전혀 그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순간도 못 믿는 마필이고, 카우보이 룩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지 불량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 혈통 기대치가 그렇게 아주 높은 마필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2번마 톰 랭커가 삼복의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톰 랭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전력은 노출이 안 된 마필이죠. 데뷔전에서도 시종 외곽을 돌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컨디션은 많이 올라왔어요. 안 좋게 D점을 지니고 있고, 이 마필은 뭐 선행권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4번, 6번이 튀어나가면 2번 게이트 시험을 하려면서 그 뒤를 물고 가기 때문에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3복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2번마 톱 랭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기본마 편성이죠. 전력 자체는 비슷해요. 인기 마필과 그렇지 않은 마필. 일단은 5번 하이 레벨, 여기에 8번 챔프킹,
4번 뭐 퍼펙트한 요 세 마필이 이제 배당판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퍼펙트한과 하이 레벨은 지난번에 같은 레이스였었죠. 하이 레벨이 3차기였고 퍼펙트한은 꼴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퍼펙트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코나 돌아오면서 착지 불량으로 마필이 바깥으로 좀 삐졌어요. 그러면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죠. 따라서 이 액면 그대로 지난번 꼴찌를 인정하면 안 돼요. 일단 선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메리트는 좀 있는 마필이고, 하이 레벨은 지난번에 이제 퍼펙트한이랑 같이 뛰면서 퍼펙트한 이제 하이 레벨은 이제 추입 타이밍을 잡으면서 외곽에서 이제 시동을 거는 순간에 퍼펙트한이 사코너에서 착지 불량으로 외측으로 삐졌죠. 그 바람에 하이 레벨이 밀려났어요. 그러면서 전개가 너무 꼬였어요. 방해를 받는 바람에. 그러면서도 3착을 올라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하이 레벨이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 레벨이나 퍼펙트한을 믿고 가기에는 역시 좀 부족하죠. 기본적으로 이 하이 레벨도 물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레이스가 꼬였어요. 그러면서도 3착이 갖다 댄 것은 뭐 플러스 알파는 분명 더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렇지만 하이 레벨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은 그렇게 세지 않다는 점, 또 기복의 여지가 있다는 점. 물론 조경들은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이 레벨도 믿고 가기는 어렵고, 퍼펙트한도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심한 기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챔프킹이 오히려 가장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챔프킹 같은 경우는 오늘 조경도를 역시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 하고 나왔고, 최근에 이제 그 힘이 차가면서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컨디션 자체가 근래에서 가장 좋고, 또한 레이스림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챔프킹은 힘으로 뛰는데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번 퍼펙트한이나 5번 하이 레벨 그리고 8번 챔프킹, 요 세 마필 중에서는 챔프킹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은 이 2번 하운드 포커예요.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최근에 뭐 액면적으로는 이렇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지난 8월 29일 날은 이제 마체 이상으로 출전 제외가 되는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어요. 어쨌든 하운드 포커도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컨디션 자체는 뭐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레이스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죠. 안쪽에 글로리 선샤인, 그 다음에 이제 퍼펙트한, 요 정도 마필이 지금 선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운드 포커는 뭐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죠. 저한테 추위 마필인데, 느린 레이스라는 점에서는 역시 안쪽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은 저는 2번마 하운드 포커라고 봅니다. 따라서 2번 하운드 포커와 8번 챔프킹, 2번 8번 마권을 뭐 기본 마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기본마 편성이죠. 전력 자체는 정말 엇비슷해요. 일단 이 4번마 에이스선이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해낸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데뷔전 치고 뭐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레이스가 좀 잘 풀리면서 1번 게이트 1점을 살리면서 유일하게 입상을 해낸 그런 마필이죠. 지정 경주. 따라서 이제 에이스선이 많은 주목을 받는데, 일단 에이스선도 편성은 잘 맞았어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이제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죠. 이 마필이 이제 마치가 좀 왜소해요. 그런 측면에서 안쪽 게이트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스선도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편성 자체는 잘 맞았고, 안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에이스선을 주력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닝트리, 타이거 어퍼컷, 그리고 실버스톤, 나름 가능성을 열려있는 그런 마필들이긴 한데 뭐 믿고 가기는 역시 부족하죠. 타이거 어퍼컷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번 경주 레이스름 자체는 굉장히 느려요. 에이스선이 이제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타이거 어퍼컷도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역시 믿고 가기는 어렵고, 위닝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닝트리 같은 경우는 올 2월이었죠. 데뷔전에서 외곽을 돌면서 입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로가 외곽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 주로의
이 점을 10분 하역하면서 입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서 3월 21일 날 그 다음 경주죠. 데뷔전 이제 두 번째 레이스에서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위닝트리도 많이 팔리는데 뭐 믿고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버스톤도 마찬가지죠. 실버스톤도 그 8월 1일 날 3착을 올 때 스타트한테 좀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뒤로 밀리면서도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잘 타고도 역시 걸음발이 안 나오는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물론 뭐 타이거 어퍼컷이나 위닝트리, 실버스톤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들이긴 한데 하나같이 믿고 가기는 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노리고 복병을 노리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마필은 이 10번마 108보온이라고 봅니다. 이 108보온도 뭐 아직까지 13번을 뛰면서 입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난번 3차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마필이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계속 노출이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3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주가 되면서 선의권에 갖다 붙였다는 게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에이스선이나 2번만 마도 원더풀 요 정도 마필이 앞선이기 때문에 108부분이 외곽이지만 바로 선의권에 붙여놓고 이번 경주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마필이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센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 부진영 마필로 전략하기에는 좀 또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동안 이제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졸전을 펼쳐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발주가 되면서 3차기에 갖다 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외곽 선의권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발주 능력이 많이 보강이 된 108보온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0번마 108보온 여기에 4번 에이스선 10번 4번 마권을 기본 마권으로도 역시 공략 가능한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연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죠. 이번 경주는 좀 능력만 난타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옥석을 잘 가려야죠. 인기 마필들에 대해서 이 압도적 넘버원 여기 10번 그랜드 모어 타이거 몬스터 또 하늘 폭풍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뭐 메가 플레이까지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 압도적 넘버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외곽을 타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상태감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조경도도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이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어요. 요거 좀 걸려요. 그리고 압도적 넘버원도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죠. 그 전에도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입상을 기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는데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는데 편성은 지난번 못지않게 아주 강한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압도적 넘버원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늘 폭풍은 지난번에 압도적 넘버원과 이제 동반에 입상을 했죠. 약간 레이스를 좀 무리하게 선행을 뽑아내면서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지난번보다 좀 빠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뭐 압도적 넘버원도 선행이 가능하고 또 하늘 폭풍도 선행이 가능하고 여기에 타이거 몬스터 뭐 그래도 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늘 폭풍이 선행을 못 가고 아니면 지난번보다 좀 더 무리하게 앞에 간다면 이것도 뭐 버텨낼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동반 입상을 했던 요 두 마필이 모두 저는 몰락을 할 수도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타이거 몬스터나 그랜드 모어가 훨씬 하늘 폭풍이나 압도적 넘버원보다는 좀 세다고 봐요. 다만 타이거 몬스터는 이제 2살의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외곽에서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5마셀 낙승을 거두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제 승급전인데 그래도 모두 승급전이죠.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뭐 기본기 자체는 굉장히 센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타이거 몬스터도 가능한데 2살의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은 좀 빡빡하다는 점이 좀 걸리고 그래도 뭐도 지난번에 뭐 선행을 가서 10마신 낙승을 거뒀죠. 다만 이제 외곽에서 지난번처럼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 마필들이 나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그 숨겨져 있는 복병들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많고 상대적으로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 앞선이기 때문에 이게 앞선에서 약간 오버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따라가는 마필 또
후미권에서 추입하는 마필에게 약간 어부지리성 입장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그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레이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 관리형 복병 한도를 노려갑니다. 컨디션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고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 복병을 노려갑니다. 인기 마필들이 액면적으로는 좀 나아 보이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약간의 다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복대복 막공으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직결이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철저하게 방랑규 스타일답게 복대복 막공에 대한 메리트까지 제대로 노려가면서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경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의 기본마 편성이죠. 일단 8번마 클리어리 위너, 여기에 이제 4번 토암산 태양, 요 대기가 대기로 팔리는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요것도 좀 불안하죠. 저는 이 클리어리 위너, 물론 이제 보여줄 거라면 여러 건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기본기 자체는 굉장히 센 마필이에요. 단거리에서는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승급전에 경주 거리를 1400으로 늘리고 나왔어요. 일단 뭐 편성은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클리어리 위너도 승급전과 늘어난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토암산 태양은 지난번에 뭐 편성도 강하지 않았고 레이스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산에 갖다 붙이면서 능력을 발휘해 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늘어난 부담 중량 그리고 지난번에는 좀 레이스 흐름이 느렸어요.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 좀 빠른 레이스라는 점에서는 요거 좀 불안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토암산 태양과 클리어리 위너 요 두 마필 중에서는 클리어리 위너가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관심 가는 마필은 이 3번 스키타이예요. 스키타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화려한 마필은 아니죠. 좀 기복이 좀 심하고 지난 6월 달에는 두 달만에 나와서 대기를 지켜내면서 입상을 해냈고 그 전에 7월 달 경주에서는 의외로 꼴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다시 입상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부담 중량은 1.5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편성은 뭐 그렇게 썩 강하진 않아요. 따라서 안 좋게 일지점을 10분 활용하면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스키타이가 가장 안정감이 있죠.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만 놓고 보면 클리어리 위너가 더 한 수 위에 기량을 지니고 있는 마필은 맞지만 승급전과 늘어난 경주거리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스키타이를 요거를 배팅의 축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팔리는 마필도 좀 낫죠. 플레이스탑도 뭐 연투를 해내고 있긴 한데 승급전이고 편성이 빡빡하다는 점에서는 역시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마필들도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레이스 흐름이 좀 빠르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약간 어부리로 올라오기도 좀 쉽지 않은 나머지 마필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요 팔리는 세 마필 3번, 4번, 8번 요 세 마필이 객관의 전력은 앞서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3번 스키타이와 그래도 8번마 클리어리 위너 3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4등급 1800m 경입니다. 방랑규의 오늘 두 번째 추정견입니다. 난타전이에요. 4번은 별거마 줄사와 3번 슈퍼도문 요 두 마필이 됐기인데 요 두 마필 모두 불안하죠. 일단 벌교마 줄사는 부담 중량이 3.5 많이 늘어났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기복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또 결승선에서 채찍을 놓치는 그런 불운 속에서도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레이팅이 이제 48이에요. 꽉 차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57.5까지 늘어났는데 좀 부담스럽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1800 첫 도전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뭐 1800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어난 경주 거리
거기에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거마사도 역시 불안하고요. 3번 슈퍼돔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승급전에서 이래서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임마필도 뭐 1800이 첫 도전인데 18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임마필도 나쁘진 않아요. 워낙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인데, 따라서 슈퍼돔도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이지만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것도 뭐 전개적으로 남을 할 데 없이 안쪽에서 자리를 잘 잡고 레이스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게 머무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벌거마들사나 슈퍼도문을 주력 막공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 많이 팔려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그런 상황이고, 빅조스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선행 경합으로 아쉬움을 남겼었던 그런 마필이죠. 물론 이제 스텔루나나 안쪽에 닥터 캐치들이 있어서 빅저스가 이번 경주도 뭐 외곽을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무리만 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만 닥터캐슬도 승급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쪽 게이트 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간다면 얼마든지 이 마필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닥터캐슬이나 빅조스 무시 못하는 그런 전략이고, 노려가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어요.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안정감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액면적으로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믿고 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 관리형 보병 한도를 역시 노려갑니다. 기복의 여지는 역시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기 마필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사실상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을 뭐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고, 벌거마사나 슈퍼도물이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런 마필이 아니라 뭐 닥터캐슬이나 빅주스 그리고 또 다른 보품과 엮인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복대문 막권을 과감하게 주력 막권으로 노려가는 오늘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마 세클로드, 여기에 8번 레이스맨, 그리고 9번 월드 리스트캣, 이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이 세마필의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이 세마필 중에서도 옥색을 잘 가려야 돼요. 세클로드는 승급전에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3.5 좀 많이 늘어났죠. 57. 거기에 또 결승선에서 채식을 놓치는 불운 속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물론 편성이 이번 경주가 지난번보다는 좀 세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마치가 좀 왜소한 마필인데 지난번에 57은 좀 무거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알파는 더 있다 이렇게 봐야죠. 1번 게이트 1점을 가지고 있죠. 뭐 선행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클로드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9번마 월드 리스켓도 가능하죠. 월드 리스켓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나서 55kg의 부담 중량을 역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것도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1권의 성적이기 때문에 월드 리스켓 일단 상태감도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문제는 이 레이스맨이에요. 레이스맨은 요거 승급전입니다. 액면적으로는 뭐 연투를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맨이 가장 나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선행이 아니라 외곽을 타면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이번 경주가 편성이 굉장히 세요. 지난번보다는 아무래도 승급전 치고는 상대마들의 전력 또 페이스 자체도 굉장히 지난번보다 빠른 그런 페이스이기 때문에 레이스맨이 이제 자리를 잡기가 좀 쉽지 않죠.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안쪽에 세클로드 3번마 2.5K, 여기 옆에 7번마 어메이징 푸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외곽에 닥터 카렌도 어쨌든 앞선 공략이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레이스맨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팔리는 요 세 마필 세클로드, 레이스맨, 또 월드 리스켓 요 세 마필 중에서는 레이스맨이 불안하기 때문에 1번 9번 막권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 그 마필은 이 4번마 청호보스예요.
이 청호보수 같은 경우는 조경도를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한동안 뭐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올라올 때 걸음발이 나쁘지 않았어요.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조경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아주 준비를 잘하고 나왔고 이 앞선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빠르죠. 뭐 세클로드나 뭐 25K 또 레이스맨 닥터카레 여기 이제 어메이징 푸까지 그렇다면 청호보스가 액면을 좀 떨어지는데 앞선에서 치열한 전개가 펼쳐진다면 이 청호보스에게 막판 한 발의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이건 뭐 스타트 능력은 떨어지지만 추입력은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인데 거기다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다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 경주 1번 9번이 객관적 전력은 좀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4번마 청호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8경주 혼합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람규의 세 번째 마지막 추천근입니다. 4번마 프라임 시크릿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최근에 상승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에요. 뭐 연투를 해내고 있고 직전 경주도 9마친 낙승 그리고 7월 6일날도 외곽을 타면서도 6마친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인데 부담 용량이 4kg 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상승세 마필이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4번마 프라임 시크릿을 요거를 주력 마크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유니언 챔프는 요건 좀 위험하죠. 일단 이번 경주 승급전이에요. 일단 지난번에도 입상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 6월달 7월달 그 전에 뭐 4월달부터 계속해서 좀 연투를 해내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굉장히 편성이 약했고 괜히 느린 레이스에서 뭐 선행 또 앞선에 갖다 붙이면서 능력을 발휘해서 든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최근에 뛰어왔던 그 페이스보다는 훨씬 빠른 페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니언 챔프가 이 승급전이라는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믿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세븐 드래곤도 지난번에 11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선에까지 나서봤습니다만 역시 끝걸음 자체가 많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깔끔하게 선행을 갈 것도 아니고 역시 지난번 원래 이 마필이 그렇게 게이지 이탈이 빠른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좀 무리를 하면서 선을 가긴 했지만 따라 세븐 드래곤도 요거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외곽이 어웨지칸 같은 경우도 역시 늘어난 부담 중량의 4kg는 역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의외로 보병권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역시 뚜렷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경주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 복병을 노리고 합니다. 4번마 프라임 시크릿의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4번마 프라임 시크릿이 컨디션도 좋고 다 좋은데 부담 중량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기복을 보여준다면 복대복 막군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이번 경주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뭐 복대복 막군에 엮이면 배당, 고배당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점까지 우리는 노력해야죠. 오늘 박람규의 마지막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